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 포상금 행정수수료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조례네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등이다. 자, 여기 잘못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거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합니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그래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고, 요거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니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은 건당 15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죠. 50만 원 한다. 자, 3번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아니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공기의 경우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 공기의 경우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아니고 국고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2 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5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맞네요. 포일 이렇게 기억했죠. 포일. 5번이나 출제됐었네요.
자, 6번입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두 건이란 말이 나오면 최초란다는 경우입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했고 공소제기하면 포상금지 대상이죠. 그리고 B는 무혐의 처분했으면 포상금지 대상이 아니네. A, B는 갑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다. 발급된 이후에는 안 주는 건데 발급되지 않았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은 5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죠? A에 관한 내용 때문에 5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맞네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포상금지 대상이죠.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단 공소제기가 됐다는 얘기죠. 공소제기가 되면 포상금지 대상입니다. 공소제기됐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소제기 됐기 때문에 포상금 대상입니다. C는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을은 50만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렇죠? 50만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한 D를 공동으로 공동신고했어요. 공동고발하여 D는 기소의 처분을 받았으면 포상 대상입니다. D는 갑과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5분의 포상을 받게 된다. 그렇죠? 공동신고, 공동고발했으니까 균등배분이에요.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균등배분입니다. 따라서 각각 25만 원입니다. 각각 25원 포상을 받게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일을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일을 신고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갑은 신고했더라도 포상금지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공소제기가 됐으니까 재판에 간 거죠. 그래서 공소제기가 된 겁니다. 포상 대상이고, 그리고 이는 갑과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급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5만 포상을 받게 된다 말이죠. 지금 갑은 포상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 을만 받네요. 을이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을이 50만 원.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본사무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자, 맞는데 여기도 그냥 관념적으로 풀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외우고 있는 바대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는 등본자 시험 이렇게 기억했죠? 등본자 시험. 행정수수료 그럼 요 단어가 딱 기억나야 돼요. 등본자 시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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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낸다. 요거예요. 자, 그럼 요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거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본자 시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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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낸다. 요거네요.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요거네요. 등록 신청할 때 돈 낸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중개사무소 휴업 신고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 아니죠. 휴업 신고는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본자 시험이 들어가야 등본자 시험. 등본자 시험 안에 안 들어가니까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4번입니다. 14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네요. 자,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본자 시험입니다. 등본자 시험. 등본자 시험. 자,
외워보셔야 돼요. 빠른 속도로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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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낸다. 자, 그럼 요거 등록증 재교부 보니까 요거네.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돈 낸다. 자, 15번입니다. (15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아니죠. 해당되지 않죠.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분자 시험이 등분자 시험 시험장에서 빨리 이렇게 써봅니다. 등분자 시험 외워서 씁니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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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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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네요. 자격증 처음에 교부 신청할 때는 안 내요. 요거네. 재교부 신청할 때는 내지만 교부 신청할 때는 안 낸다. 잘못됐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분자 시험, 등분자 시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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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낸다. 자, 그리고 여기는 시군구 조례예요. 시군구 조례.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그 중에서도 시군구 조례예요. 요거는 특광도 조례예요. 다른 말로 시도 조례가 정수수 납부합니다. 요거는 이제 특광도 조례.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입니다.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조례고 특광도 조례예요. 자, 조례가 정하는 바 수수 납부합니다. 맞네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은 거짓, 허위,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렇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럼 포상금 어떤 경우에 지급하냐면 포상금은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되죠. 포상금은 허무한 양, 허무한 양, 허무한 양, 거무한 양,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여기까지는 과거 내용이 여기서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올해. 포상금은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요거 허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명부로 등록받은 사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가 아니죠.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19번입니다. 1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적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렇죠. 두 건이란 말이 나면 최초란 단어 체크하시면 돼요. 두 건 최초. 20번입니다. 20번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포상 대상이죠. A는 갑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은 50만 원의 포상을 받게 되죠. 50만 원. 자, 21번입니다. 21번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을이 뒤이어 을이 신고했다. 을은 이건 받을 수 없는 거죠.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어요. B를 공소제기했다. B는 갑과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5만 원의 포상을 받게 된다. 아니죠? 뒤이어서 을이 신고했기 때문에 을은 포상을 받을 수 없고 갑만 50만 원의 포상을 받게 됩니다. 22번입니다. 22번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환 C를 공동 신고했네요.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했네요. 죄가 인정돼서 공소제기했지만 재판에 가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어쨌든 공소제기했으니까 포상금 줍니다. C는 갑과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5 포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공동신고했으니까 균등배분이에요.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균등배분이니까 각각 25만 원을 포상을 받게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23번.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을이 D와 E를 신고했어요.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거고, E를 공소제기했으니까 보상받네요.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은 관계없고요.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줍니다. 그리고 D와 E는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을은 5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죠? D, E를 신고했기 때문에 공소적이 됐기 때문에 50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24번입니다. 자,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 행정수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휴업 신청,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이다. 이러더니. 자, 이런 것들도 그냥 느낌대로 풀면 안 되고요. 암기한 내용에 맞는가를 체크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분자 시험입니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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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자, 그럼 봅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네.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되고, 휴업 신청은 이 안에 안 들었어요. 등본자 시험 안에 안 들었습니다. 등본자 시험 안에 안 들어가 있고요. 공인중 자격증, 요거는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내야 돼요. 그래서 휴업 신청은 행정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5번입니다. 25번.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어요. 근데 담당 검사는 A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어요. 그럼 포상을 주는 거고,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네. 그럼 이건 포상 대상이 아니네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은 50만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렇죠? A로 인해서 신고했으니까 50만 줍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2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신고했네. 공동신고했는데 갑과 을 사이에는 포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으며 담당 검사는 C에 대해서 기소의 결정을 했으니까 포상금 줘야 되는 거네요.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렇죠. 공동신고하면 균등배분이죠. 균등배분이에요. 그래서 50문을 균등하게 보내니까 각각 25만 원의 포상을 받게 되네. 27번입니다.
자, 27번.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그럼 갑은 받을 수 없네. 그리고 담당 검사는 D에 대해서 기소의 결정했어요. 결정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5만 원을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갑은 받을 수 없으니까 을만 5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을이 5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잘못됐죠? 28번입니다. 자, 28번.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발각된 이후니까 보상금 안 주는 거네요.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는데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 없었으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은 각각 20원 포상을 받게 된다. 아니죠? 갑을 모두 포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갑을 모두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발각되기 전이어야 되는데 발각된 이후에요. 발각 이후에 신고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29번입니다.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 결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등록관청이 한다. 그러네요. 30번입니다.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에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네, 맞네. 공기의 경우에 하나 지급한다. 공기의 경우에 하나 지급합니다. 31번입니다.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신고는 균등이 원칙이죠.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아니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는 거예요.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인 거고요.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는 겁니다. 32번입니다.
3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2 내로 합니다. 그러네요. 33번입니다. 3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34번입니다. 3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포상금 지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35번입니다. 3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부터 3월이 아니고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1 36번입니다. 3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포상금을 균등 배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2건 그러면 최초란다는 기억을 해야 되죠. 최초로 신고한 적이 지급합니다. 37번입니다.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포상금지 대상입니다. 이다. 자, 그럼 포상금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 암기 한번 해봅시다. 포상금은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자, 포상금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죠. 허무한 양, 거무한 양입니다.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이거는 허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 무는 무등록 중개업자, 양은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사람,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일서 교란 행위,
식은 시세 조작입니다. 시세 조작으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체 구성으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쟁이죠. 업무 방해행위로 거래질서 교란행위, 개공 아닌 자의 광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개정된 내용이니까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38번입니다. 3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먼저 불기소 처분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기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공기,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기. 자, 39번입니다. 3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아니죠? 공동신고하면 균등배분이에요.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랍니다. 따라서 근데 2인이 됐다. 2인이었다면 각각 25만 원씩이겠죠. 균등배분하니까. 자, 40번입니다. 자, 중요하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불법 중개행위를 한 개설 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포상금 신고 대상이다? 아니죠?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럼 포상금 어떤 경우에 지급하느냐? 포상금은 한 번 더 외워봅시다. 포상금은 허무한 양의 단식을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의 광고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렇게 단식 방해하고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에 신고해주면 포상금 줍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41번입니다. 4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 신고 고발한 경우는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균등배분이에요. 균등배분. 싸우지 말고 나눠 가지라.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42번입니다. 4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해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는 겁니다. 자, 4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4번 중요하죠?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공인중개사 법령상 똑같은 말이 들어갔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그리고 공인중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이다. 자, 다시 외워봅시다. 행정수수료 납부 사유. 행정수수료 그러면 등분자 시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등분자 시험. 등분자 시험.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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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낸다, 낸다, 낸다.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낸다.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낸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는 등분자 시험 안에 안 들어가요. 이건 아니네. 공인중개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낸다. 그리고 중개사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시험할 때 낸다. 이거네요. 그래서 요거 등분자 시험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분자 시험 낸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